202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분이 실수인 3x3 행렬이 A, 그리고 B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고유값과 대각값, 고유값의 합과 대각합 및 행렬식의 값을 모두 풀이과정과 함께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대각합, 행렬식, 고유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세 번째 거 제가 적어 놓은 걸 볼게요. 만약에 A가 n 곱하기 n 행렬일 때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자, 이때 이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은 바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곱해준 걸로 할 수 있고, 바로 이 대각합은 바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더해준 걸로 우리가 대각합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A라는 행렬의 이 람다 값, 고유값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먼저 볼게요. A-3i가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쪽을 볼까요? 자, 만약에 A라는 게 역행렬을 가진다고 합시다. 자, 이게 제가 외우는데 조금 어려운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행렬을 가진다고 합시다. 역행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가, 역. 이해되셨나요? 역행렬은 가지면 가, 역. 그래서 가역으로 오는 거고, 가역이면 행렬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동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AX는 0, 즉 X는 여기서 자명해만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X가 자명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X는 0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비자명해 란 뜻은 X는 0 이외에 해를 갖는다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역행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 조건에 다 반대가 되겠죠. 자, 역행렬을 가지지 않으니까 가역이 아닐 거고, 그러면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될 거고, AX는 0은 바로 비자명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3i가 비자명해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자명해란 바로 A-3i에다가 요 x를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0이 되는 건데, 이게 비자명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바로 x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는 거죠. 자, 왜냐면 이게 비자명해면 이것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니까 x가 0이 아니더라도 이게 0이기 때문에 바로 0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x는 일단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눠주면 ax-3ix가 바로 0이 되고, 넘겨주면 ax는 3ix가 되죠. 자, 그리고 i는 저희가 생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x는 3x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ax 람다 x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람다는 a의 고유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x는 3x,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이 3이 바로 a-3i의 고유값이 되겠구나. 아니죠. a의 고유값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a의 고유값 고라고 해보겠습니다. 는 3으로 하나 우리 찾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a의 특성 방정식이 바로 혹은 알파를 가지고 이 알파의 크기가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혹은을 가지니까 바로 x-알파라는 것을 바로 이 개수로 갖게 되겠죠. 특성 방정식으로. 그러면 혹은이다 보니 x-알파의 바, 이것도 바로 근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고유값이 3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행렬은 바로 3x3 행렬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값 3개를 구해줬으니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바로 특성 방정식은 x-3에다가 x-알파 그리고 x-알파 바. 자,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에서 보면 복소수에서 우리가 z 크기의 제곱은 바로 z와 z바의 곱수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맞죠? 자, 왜냐하면 z를 x 플러스 iy라고 두면 z바는 바로 x 마이너스 iy가 되고, 이것을 계산해주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서 이 z는 x 플러스 iy면 x 플러스 y, 요거 각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에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z
Z의 크기의 제곱은 Z 곱하기 Z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걸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럼 알파의 제곱은 지금 2가 되고 이 값은 바로 알파와 알파 바의 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와 알파 바의 곱, 이거는 바로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알파는 뭐 알파 바 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제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B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는 B의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B의 다항식을 보면 B는 지금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특성 다항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B에 대한 고유값도 구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바로 AX는 람다 X, 이때 람다가 바로 고유값이에요. 자, 그러면 B도 똑같은 걸로 X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BX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I, 여기에 X가 붙은 꼴이 되겠죠. 즉, 이 부분이 바로 고유값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BX로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이 자리를 바로 람다, 이게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B에 대한 고유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A의 고유값은 3과 알파, 그리고 알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죠. A의 고유값은 제가 여기다 적어줄게요. 지금 알파와 알파 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3을 먼저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5. 아, 여기 마이너스 다시 할게요. 9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해주면 11이죠. 자, 그러면 B의 고유값은 일단 11이 하나 나올 거고, 자, 이번엔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알파 바도 넣어줘야겠죠. 그럼 알파 바를 넣어주면 알파 바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5.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B의 고유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소 다항식의 차수는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모두 다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여서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 아니면 뭐 세 개 다 겹치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게 똑같거나 아니면 이렇게가 똑같거나 아니면 이렇게가 똑같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B의 고유값을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써놓고, 자, 그냥 여기를 편의상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2가 일단 똑같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11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이 바로 0이 돼야겠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알파의 값은 여기서 3이나 아니면 알파는 마이너스 2. 자, 요 값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알파의 크기, 요게 바로 루트 2라 했어요. 자, 알파의 크기를 해주면 여기는 그냥 2고 여기는 3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모순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알파 바에 해줘도 요 부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2번과 3번이 같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양변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좌변으로 넘기고 이 부분은 우변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 제곱은 좀 정리를 해주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여기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이게 바로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값은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합시다. 지워주면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1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바로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위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냈죠. 알파라는 것은 알파 바분의 1이겠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이 알파 바를 없애주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알파 바를 해줘도 알파 바도 알파분의 2, 요걸 만족하죠.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바에다가 우리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분의 2는 1이 될 것이고, 다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알파겠죠? 는 0. 자, 여기도 알파 곱해줘서 좌변으로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깔끔하게 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건 근각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얼마 루트 b제곱. b제곱은 1에다가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자, 이 값을 계산해주면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7 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이 뿔마 이 하나하나가 또 고유값이 되고, 지금 고유값이 3인 것을 우리가 또 밝게 됐잖아요, 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값은 바로 3과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람다의 값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디터미넌트 값은 이 세 개의 람다를 모두 다 곱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부터 곱해볼까요? 그러면 4분의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그래서 6이 되겠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은 바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각합은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면 여기랑 여기는 날아가겠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바로 1이고 3을 더하니까 바로 대각합은 4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